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블랙미러 벤더스네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넷플릭스 영화예요? 네, 그렇죠. 드라마예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사실 영국 드라마예요. 영화 같은 스케일이나 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어떤 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무슨 영화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영화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라고 불러도 뭐 손색이 없을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블랙미러 벤더스네치 이름이 어려워요? 벤더스네치.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날에는 이제 넷플릭스나 VOD 자체가 안방 플랫폼에 정착화돼가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을 잘 적용시켜서 요즘에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뭐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게임에서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생 같은 거 해보면 알죠. 아, 그렇죠. 저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여성향 게임을 잠깐 한번 해봤는데 예. 네네, 거기서도 이제 제 그 선택에 따라서 호감도가 막 오르고 맞아요. 호감도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 좀 몰입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좀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감정적인 경험 같은 걸 좀 선사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만 놓고 봤을 때는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런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푹 빠져서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무척 몰입도 있게 즐기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저는 일단은 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입 안 하셨으면 아마 1개월 무료 이용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하셔서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게임북 아시죠? 아, 그렇죠. 이게 몇 페이지로 가라, 네네. 뭐 어떤 페이지로 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엔딩을 가는 그런 게임북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장석준 씨의 게임북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장석준 씨요? 장석준 씨가 가장 유명해요. 그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이런 걸로 네네네. 라이센스 안 따고 만드셨던 분인데 제가 그거를 정말 푹 빠져서 봤었고 시리즈를 다 사서 봤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취향 저격 당했어요. 게임북이라는 것과 게임몬스터가 있던 시절에 이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네네네. 인터랙티브 무비 이 게임을 처음 알았었는데 네네. 인터랙티브 무비라는 장르를 처음 알았어요. 분기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두 개의 장르가 합쳐진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은 아무래도 실사가 아니기도 하고 게임이라는 장르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입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게임 자체로서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체험하는 영화는 게임과는 또 다르게 처음이라서 상당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영화의 분기가 갈리는 게 신기하기도 했지만 엔딩에 따라 영화의 분위기나 내용도 바뀌면서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달랐다는 게 가장 큰 재미 포인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일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보고 오시라는 점 예. 말씀드립니다. 자, 블랙미러 벤더스네치 어떤 영화였습니까? 지금 저는 살짝 제가 지금 고담님 쓰신 걸 살짝 봤는데 선택한 걸 다 그래도 적어왔네요. 저 다 적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죠? 저는 일부러 이거 안 적었거든요. 이거를 사실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뺐어요. 일단은 블랙미러 시리즈의 이 제작자인 이 찰리 브루커 씨가 제목을 왜 블랙미러라고 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기술에 대해서 그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뭔가 즐거움이나 이런 거 없지만 불안한 요소도 많고 부작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면을 다루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기술 발전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이 화면이 꺼지고 나면은 검은 화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비치잖아요. 거울처럼. 그 사람들의 얼굴이 비치는 모습을 상징화해서 블랙미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리즈 자체가 약간 사회 기술상이나 그 사회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의 모습들을 되게 잘 담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시대를 되게 잘 반영해서 요번에 이런 인터랙티브 필름을 여기다 담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스토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주체감에 빠져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주인공에게 이걸 강요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또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보니까 얘네들한테 좀 끌려가고 있네. 맞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영화 초반에 볼 때는 되게 그런 느낌이 처음엔 잘 안 들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엔딩을 한번 보고서 다시 2회차, 3회차를 할수록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맞아요. 이놈들 봐라. 내 조종한 줄 알았는데 얘들이 날 조종하네. 결국 다 보라고 만든 거잖아.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찝찝함을 많이 안겨주게 되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의 엔딩을 보기 위해서 이제 뭐 고담도 그랬겠지만 한 10번 이상의 리셋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선택지를 막 안 했던 걸 고르면서 도대체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라는 그런 좀 근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고담이 얘기한 것처럼 그 게임북에서는 뭐 27
27페이지를 가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 가면은 뭐 꽝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기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책을 쓴 사람이 원하는 결말에 그 다다르게끔 어쨌든 유도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게임이라면은 세이브를 하고 주인공이 직접 노가다를 뛰면 되지만 영상 플랫폼에는 세이브라는 개념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영상이 말하는 그 선택과 룰 그리고 그걸 끌려다니는 나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게 선택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선택 없이 나왔어도 될 영화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래서 막 사실 그런 때는 좀 난감했어요. 음식 고르라고 할 때는 예. 켈로그를 고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느낌. 그죠, PPL. 그래요. 아니 나중에서 깨달았는데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광고가 2번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켈로그 광고 나오고. 전 켈로그만 해가지고. 그 슈가 펌프인가? 그거 고르면은 TV 화면에 그게 나와요. 광고가 바뀌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피로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콜린이 데드풀처럼 제 4의 벽을 뚫고 막 이번 회차 목숨엔 뭐 내가 즐기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충분히 시리즈 자체에 빠져서 여기에 몰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작품은 얻는 것 없이 이 작품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뿐이라고는 내가 선택했다는 것만 남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우려를 또 표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의 영화나 드라마가 앞으로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작품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멋진 초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개인의 선택을 하는 이런 밴더스네이츠 같은 영화를 보겠지만 더 나아가서 극장에서 그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표를 한다던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넷플릭스에 있는 작품을 인터넷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투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다자간의 경험으로 바뀌었을 때는 얼마나 더 멋지고 얼마나 더 훌륭한 그런 경험이 될까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에 따른 발전 그리고 이런 플랫폼의 좀 이렇게 정착화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작품을 사실 어렸을 때 만화로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만화를 연재한다고 하면은 딱 이제 그 A, B 루트를 정해놓고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아서 딱 이렇게 딱딱 결정해보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게 이제 실상용화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미디어의 발전이라는 거를 체감하게 해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재밌고 우려스러운 점도 많고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아까 말했던 그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인터랙티브 필름이라는 거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선택에 따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약간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같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훌륭한 연출 기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되게 중구난방적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이 영화가 그래요. 영화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되게 여러 가지 말을 나오게 하는 좀 그런 영화예요. 그래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또 했네요. 그래요?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일단은 저는 사실 이 블랙미러라는 시리즈가 독특한 발상으로 만들어지는 드라마나 영화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인터랙티브 무비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아직 상영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된다고? 나랑 얘랑 보는 관점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공감대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재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것도 분기 같지 않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런 거 같네. 일단 정표가 앞서 설명을 했겠지만 왜냐면 대본을 썼으니까 그렇게 썼어요. 대본에도 썼나요? 게임에서나 있었던 분기가 나누어지고 선택에 따라 엔딩이 변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로 해보니 짜임새가 있었고 저도 모르게 여러 가지 엔딩을 찾아 헤매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좋았던 건 메시지였는데요. 엔딩이 바뀌기 때문에 메시지에 따른 엔딩도 바뀌게 됩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자면 엔터테인 중요한 요소인 오락적 상업성을 까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객의 판단에 따른 변태성을 까기도 합니다. 밴더스니치의 제작의 이제 반복도 보여주는 그런 미스테리한 장르로도 바뀌기도 하죠. 음모론적 존재의 만행을 보여주기도 하고 게임의 속성을 통해 또 저희에게 재미를 주기도 하면서 게임의 반복성을 그대로 영상미로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넷플릭스 본인도 까기도 해요. 이런 게 참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이 영화는 이런 걸 밴더스니치라는 게임북과 80년대 게임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잘 맞아떨어지는 소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재의 선택에 탁월함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메모리의 과부하라든지 게임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방송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시대적 상황과 기술력의 한계를 가지고 영화 내러티브의 실현을 그려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팩맨 세계의 고찰, 나 이거 너무 좋았어. 팩맨 세계가 막 반복되는 거다, 뭐 튀어나가면은 다시 다른 곳에서 나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고찰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렇죠. 독특했고 픽셀에서도 안 했거든요 이건. 그리고 게임 주인공의 목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타임루프, 음모론, 바깥 현실 세계인 제3세계를 잘 끼워 넣으면서 밀도 있는 재미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마치 데드풀이 시청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간에 헷갈렸을 정도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건가?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건가? 플레이를 당하고 있는 건가? 아까 정크가 얘기했던 부분? 그렇죠. 약간 우리를 갑자기 신격시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진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저 주인공처럼 내가 이렇게 미쳐가는구나 라는 거를 잠깐이나마 간접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재미들은 오로지 관객에게 달려있는데 이 관객들조차 까버리니까 영락없이 제가 가상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되고, 주인공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나 할까? 뭔가 그런 느낌도 되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 끊어서 미안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고담 얘기 들으면서 중간에 그 벤더스넷이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되게 살인한 그런 거랑 귀신이랑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담 모니터가 딱 꺼지는 거예요. 진짜. 저도 여기서 살짝 보였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살짝 보였는데 음모론. 이 지금 프로그램이 완전 벤더스니치네요. 놀랐네요. 네. 다시 들어가서 SF, 액션, 드라마, 미스테리 장르도 불문하고 오락성, 폭력성, 선정성 등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충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보면서 이런 인터랙티브 무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기점으로 해서 소재를 많이 타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의 특징이니까 이 정도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류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들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게임 개발자와 막 그런 걸 생각했냐면은 그게 되게 순간 장르가 확 변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릴러 느낌에서 그게 공포물로 갑자기 변하면서 무슨 컨저링 같이 막 이런 게 뭐 되게 큰 비밀이 있을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결국 그거가 거의 다 맥거핀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진짜 내가 선택에 따라서 흐름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연출력으로 쥐락펴락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분기만 선택하면서 그냥 되게 양산되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네. 그리고 사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랑 고담이랑 똑같이 공동적으로 했단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엔딩을 보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이들이 그 쌓아놓은 아까 말한 저희가 끌려간 듯한 느낌이 난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랑 고담이랑 아예 다른 결말을 보고 그 다음에 그렇죠. 다른 선택지를 나중에 이제 사람들끼리 말로써 경험하게 하고 하면은 더 좀 다채로웠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나비 효과에서 있었죠. 나비 효과에서 제가 알기로도 결말이 한 3-4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결말을 하나밖에 몰라요. 그 영화 비디오판으로 봤던 그것밖에 모르는데, 사실 더 있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거든요. 그죠. 사실 요게 시작이었긴 했는데 뭐 요 영화에서는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게 했던가 있으면 좋았긴 했었는데, 너무 이제 중간 지점에서부터 다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게임북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게임북에서도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그 엔딩이 있거든요. 그 돌 같은 거 굴러면서 으악 깔리면서 막 죽었다 막 이러면서 되돌아가기 나오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2번 3번 하면은 이제 알죠? 그 페이지에 손가락을 이렇게 껴놓고 그 페이지를 이렇게 돌려요. 그다음에 맞아.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놔요. 그렇지. 네. 거기는 이제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뭔가 기술력의 발전이 있으면서 극장에서도 이런 게 가능해지겠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투표 시스템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은 근데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사실 걱정도 돼요.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어벤져스 보고 왔어. 야 타노스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극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 구성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거고. 근데 또 엔딩에 따라서 돈의 값어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알아서 제작사가 하는 거고. 네. 어쨌든 되게 재밌는 경험이네요. 자, 블랙미러 벤더스네치의 감상평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이지만 지금 내 목숨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경험이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별점 3.5점 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이런 류를 겪어보지 않은 점, 그리고 책과 게임, 그리고 넷플릭스로 이어지는 뭔가 대중 매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뤘던 소재라서 취향 저격을 당해서 점수를 아주 후하게 줬어요. 그리고 뭐 한 줄 평은 다른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딱 한 단어가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기본적인 글을 썼습니다. 인터랙티브 무비의 초석 플러스 취향 0.5 더해갖고 4.5점 드렸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 제일 높게 주셨네요. 역대급이에요. 네. 제가 4.5점 준 적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딱 이 히어로 장르에서 최고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서 그 점수를 줬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긴 한데 취향 저격을 너무 당해갖고 제가 기묘한 이야기, 환상특급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시나리오,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앵글,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주연 배우들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기묘한 이야기예요. 기묘한 이야기의 또 미래형 버전?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서. 또 그렇게 느끼셨군요. 네. 저는 사실 보다가 제가 이렇게 루트 중에 하나에 기자분 나오는 거 있어요. 기자분이 나와서 뭐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기자분 역할하신 분이 그 셜록 시리즈에 나왔던 분이에요. 나와서 막 셜록한테 맨날 무시당했던 분인데 딱 보자마자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 진짜? 네, 전혀 몰랐어요. 수염 기른 것도 똑같이 그렇게 모습이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 블랙미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뭐 어디 써 있었는데 디지털계 환상특급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참 신선하다 진짜. 저도 예전에 시즌 1 보고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시즌 1도 되게 그 사회적 파장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 대통령 그거인가요? 그 영국 수상 그거군요. 그거하고 그 2편도 약간 지금 유튜버들 보는 그거죠. 막 일하는 맞아요. 거.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3편이 눈에 이제 그 모든 저장 장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저장 자기가 기억하기 싫은 건 지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그 빈 메모리 안에 엄청난 사실이 있었던. 그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랙미러 시즌 4에 아크엔젤은 보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나 어제 봤거든. 네. 진짜 이거는 아니었어. 자, 어쨌든간 블랙미러 벤더스네치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또 보실 겁니까? 이 상징이 말이죠.